네, 김영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나라가 부강하려면 역시 머릿수가 중요하죠. 머릿수가 많아야 일단 일을 생산할 경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또 머릿수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머릿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3050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3050. 3050 클럽이 뭐냐? 인구는 5천만이 넘고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3만 불이 넘고 인구는 5천만이 넘는 그런 나라가 딱 7개가 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굉장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그냥 너무 이게 똘똘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지랄 발광들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우수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아주 손가락에 지금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니까요. 3050 클럽의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 미국이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어때요? 전부 다 제국주의 소리 듣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다 침략을 막 해가지고 막 부를 형성하고 막 이런저런 해갖고 한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침략을 당했지 우리가 침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인구가, 머릿수가 계속 지금 증가해가지고 한 6천만이 되고 7천만이 돼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북한하고 이제 통일되면 한 8천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가 지금 북한도 지금 막 정체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2,500만이라고 하는데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170만, 그래서 5,160만 지금 됐고, 지금 보통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게 내려가더라도 완만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급전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낳는 지금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 걱정이 지금 무지무지 많지.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당근과 채찍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당근책만 계속 내가지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수백조가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당근책 갖고만은 안 되고, 이제 책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어제 문화일보에 김세동 논설위원이 조그만하게 이건 가십이 아닌데, 인구 정책, 고대 때도 인구 정책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글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원수지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춘추 말 때 이제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국시대 전이죠. 그러니까 춘추 말에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하도 원수처럼 이제 왕왕되고 싸우니까 이제 5월 동주라는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그럴 때 또 잘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이제 싸우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나라 구천하고 오나라의 부차죠, 부차. 그러니까 부차의 아버지지. 부차의 아버지가 합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먼저 붙지. 그래갖고 이제 구천이 이기잖아요. 구천이 이제 박살을 내.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제 오나라 합녀의 아들 부차가 이제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신하면서 절치부심 끝에 이제 나중에 구천을 이제 전쟁 구천하고 해서 이기죠. 그래서 구천을 이제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다 보니까 또 구천은 또 열심히 또 똑같은 또 와신 상담 비슷한 이 섬나무에서 잠자고 막 쓸개 칼트면서 그 치욕을 내가 갚아주고 말겠다 그러면서 그냥 한 17년 동안 엄청난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 겨우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힘을 길러 가지고 결국 오나라를 이제 구천이 멸망을 시키죠. 근데 이제 오나라 구천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겠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깨부락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복지 정책이지. 그 이제 복지 정책을 펴는데 인구 증가책을 펴는데 지금 이제 어떤 거냐? 가령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임신한 사람이 이제 공공기관에 알리면 의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의사를 보내줘가지고 아이 날 때까지 막 챙겨주고 또 해산도 도와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주고 또 술도 보내주고 거기 주변에 임산부들도 부모들도 있고 막 고생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도 술도 또 고기도 막 보내주는 거 먹으라고. 지금요 우리가 술 고기를 뭐 자주 먹으니까 우습게 보지만 옛날에는 그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고 가령 아이들 둘을 낳았다 그러면 양식을 대주고 아이들 셋을 낳았다 그러면 보모를 붙여주는 거야. 지금도 이제 슬슬 그런 정책이 이제 있는데 이미 고대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근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질책, 즉 이제 그 채찍도 있다. 채찍. 가령 채찍이 뭐냐? 혼인을 할 나이가 됐는데 혼인을 안 하면 처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혼인은 이제 권장하지 않고 나이가 좀 젊은 친구들 간에 혼인하는 걸 권장했고 혼인을 뭐 남자는 17살 아니 20살 여자는 17살 이렇게 됐는데도 혼인을 계속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막 처벌하는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면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지금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왜? 표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채찍 이제 불이익하는 법도 이제 같이 따라가는 당근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채찍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빠르게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령 이제 미국이라든가 주요 선진국들이 거기도 자식들 뭐 들나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들나지는 않아요. 지금도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많이 낳죠. 아무튼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채찍도 있는데 그 채찍 중에 하나가 뭐냐? 세금으로 이제 고액세로 이제 채찍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안 하고 혼자 산다. 가령 제가 이제 1억을 벌었잖아요. 혼인 안 했어.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세금 가까이 이제 중과세를 내게 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혼인을 하면 25%로 줄어들고 또 아이를 하나 낳으면 또 반으로 또 줄이고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또 더 줄여주고 혜택도 많이 주지만 그런 혼인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계속 더 줄여주는 세금도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은 또 상당히 많은데 난임 부부라고 그러죠.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은 이제 시험관 아이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시험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궁에다 착상을 시키는데 착상이 안 돼가지고 유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시험관을 아예 그냥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길러주는 정책, 길러주는 어떤 그런 뭡니까, 의료 시설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키워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물론 사회적 합의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강제화하는 건데, 이 강제화한 것 중에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많은데, 이제 가령 루마니아라고 아시죠? 유럽에 루마니아가 있죠. 차우세스크라는 아주 독재자가 있었죠. 그 친구는 뭐 히틀러를 뭐 존경하고 뭐 김일성도 존경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독재하면서 인구를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일찌감치 알고 이제 주의 주장을 했는데,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책에 부응하는 만큼 이게 채찍이 가야 되는데, 채찍이 훨씬 컸던 거지,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당근책은 작고 채찍이 컸는데, 가령 이제 가임 기간에 임신을 안 한다 그러면 처벌하고, 또 뭐 피임을 한다 그러면 처벌하고, 심지어는 막 이 부부 관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막 조사로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은 임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번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막 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막 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막 방치하게 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막 뭡니까, 저기 외국으로 막 보내는 우리나라도 한동안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방치해버려가지고 홀터 아동복지회가 이런 데서 막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루마니아는. 아무튼 인구를 너무 채찍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잘못된 게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차우세스크가 이제 민중 반란이 이제 봉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형당하면서 끝나는데, 아무튼 그 나라가 지금 인구가 유럽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2천만이 훨씬 넘었으니까. 유럽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요 정도 빼면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뭐 네덜란드가 이렇게 잘 살아도 뭐 2천만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웬만한데 뭐 450만, 뭐 500만, 뭐 1000만 이런 데가 아주 근소한 나라가 많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시해야 되는 게 또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교육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많이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또 대물림하는 게 너무 이제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교육 혁신을 넘어서 교육 개혁까지 가는, 이건 독일의 교육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공부, 속된 말로 이제 공부 고등학교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빵 만들어 간다. 뭐 공업계를 다녀가지고 뭐 가령 이제 뭐 굴뚝 청소를 하러 간다, 뭐 건축하는 데 간다. 하나도 걔네들이 걱정 안 하는 게, 빵 만들든 굴뚝 청소라든 뭐 집 수리를 하러 다니든 연봉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봉 차이. 자기 적성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철학자가 되든 뭐 정치가가 되든 공부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많이 하라는 거야. 해서 가되 연봉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막 지금 의사들이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막 3억 4억 막 가잖아요. 지금 막 워낙 희소성이 아주 뭐 엄청나다 보니까. 아니
그걸 상한선 비슷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갈등을 안 하는 거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농부가 됐든 뭐 어업 종사자가 됐든 뭐 학교 교수가 됐든 의사가 됐든 별로 그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뭐 전국을 전 그 대학을 서울대를 하든지 서울대를 막 10개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졸업해도 별 뭐 이게 뭐 인센티브가 별로 없게 한다면, 그러면 이게 갈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날 것이고, 또 웬만한 아이들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서 대학까지 가고 싶은 아이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예 안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저런 제도를 보완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육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좀 관심을 갖고 빠르게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혁신 정도가 아니라 개혁까지 가야 돼요. 헝가리 아시죠? 헝가리가 아주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다 100% 가는 나라가 헝가리예요. 1000만밖에 안 되잖아, 인구가. 근데 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의사 다 가는 거야. 의사가 뭐냐? 다 공무원처럼 돼 있어, 거기는. 의사가 공무원이야. 공무원 뭡니까? 봉급이 다 똑같잖아요. 잘한 놈이고 원하는 놈이고 급세 맞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아파갖고 많이 오면 괴로운 거야. 오히려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몸이 안 아프게 해야 편한 거잖아, 의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뭐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봉급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적게 와야 되잖아. 오는 게 자기는 편하잖아. 그러니까 예방의학이 발달돼 있어. 예방의학. 우리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하잖아요. 그래야 돈을 더 버니까. 근데 이런 구조를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꿔내야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래야 아이도 우리가 강제 안 해도, 그러니까 채찍이 없어도 많이 날 수 있다. 이런저런 오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민족이 진짜 정말 탁월한 민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이제 손꼽히는 진짜 우리 민족인데,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민족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정치권도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당근책만 내지 말고 이 채찍책도 좀 내서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일대 혁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